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MTB의 카테고리, MTB는 진짜 뭔가 자전거 종류가 되게 많죠.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딱 두 가지 정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MTB는 진짜 잘 모릅니다. 근데 워낙 MTB 카테고리가 조금 복잡하다, 초심자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웹서핑 하다가 알게 된 캐네디안 MTB라는 뭐 홈페이지 같은 데서 괜찮은 내용을 읽어가지고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그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 MTB를 잘 아시는 분이 굳이 이 내용을 보시고 검증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캐네디안 MTB라는 웹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워낙 그 MTB 카테고리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제조사별로도 상이하고, 그리고 사람마다의 의견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웹사이트에서도 그렇게 해서 내용이 올라와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카테고리는 XC입니다. 크로스컨트리. 아주 유명하죠. 모든 입문자들이 보통 대부분 시작하는 MTB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빨리 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산악의 다양한 지형을 소화한다거나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경량화에 오히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양한 산악의 지형 지문을 잘 소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모두 다 알다시피 MTB에서 가장 중요한 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샥의 능력에 따라서 지형 지문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다양한 지형 지문을 소화할 수 있음에 반대로 이 트레이벨이라고 해서 샥이 움직이는 이 가동 범위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더 많은 지형 지문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렇게 우리가 페달링 할 때 전달되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XC는 다른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빠르게 가는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샥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더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그 샥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요. 그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지형 지문을 많이 소화할 수 있지만 페달링 할 때 전달되는 힘이 샥에 손실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샥은 최소한으로 움직이게 설정을 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게 X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자전거들은 어떻게 보면 XC 같은 경우는 어필을 빠르게 올라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어필이냐 다운힐이냐의 싸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두 번째 나오는 카테고리가 Endurance XC래요. Endurance XC. XC인데 약간 지형 지물을 조금 더 소화할 수 있을 만하게 만들어진 XC래요. 여전히 조금 빠르게 가고 포커스는 어필에 맞춰져 있지만 내리막길의 험한 지형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Endurance XC래요. 그래서 아까 XC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한 100mm 정도의 서스펜션이면 얘는 한 120 정도의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고, 무게는 XC보다 조금 무겁겠죠. 대신에 조금 더 험한 지형을 소화할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XC처럼 조금 빨리 가는데 어필을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장르가 조금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장르인데요. 트레일이라는 장르인데, 이 트레일이란 카테고리는 어떠냐면 크로스컨트리보다 좀 더 공격적이고 약간 더 테크니컬한 라인, 약간 더 어려운 라인들이죠. 그런 트레일들, 산악 지형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 더 강한 파츠가 돼 있을 거고, 이 성격에 따라서 이게 조금 그 서스펜션의 이 길이가 다양하긴 한데 140에서 150까지의 서스펜션도 트레일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XC는 약간 어필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져 있고 빨리 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샥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다양한 지형 지문을 소화할 수 있게 넘어가다가 트레일 좀 왔을 때는 약간 산악을 올라가는 거 말고도 내려가는 한 50대 50? 60대 40? 이 정도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트레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마운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다운힐에 더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이제 올마운틴부터는 이제 내리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돼요. 아직도 오르막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산악 지형을 타는 사람이지만 내리막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게 올마운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오르막길 40, 내리막길 60% 정도? 이때부터는 50%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올마운틴 40대 60, 30대 75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리막길에 초점을 맞춘 게 올마운틴이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카테고리가, 이거는 더 내리막길에 더 초점을 맞춰요. 엔듀로라는 장르인데, 이 엔듀로라는 카테고리는 올마운틴보다는 조금 더 내리막길에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슈퍼 엔듀로라는 것도 있대요. 슈퍼 엔듀로라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운힐의 대부분을 채용한, 그러나 여전히 어필을 가긴 가야 되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어필 10, 다운힐 90, 뭐 이 정도, 어필 20, 다운힐 8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파츠들도 조금 더 튼튼하고 샥이나 이런 것도 트래벨이 훨씬 더 넓겠죠. 그래서 슈퍼 엔듀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80mm 정도, 180mm 정도의 트래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다운힐. 이건 그냥 다운힐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려가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카테고리래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XC 그리고 올마운틴 그리고 다운힐 뭐 이 정도 한 크게 3개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세분화되기도 했어요. 보니까 MTBD 다양한 산악지형에서 즐기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더트점프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더트점프는 여기서 또 달라져요. 아예 더트점프는 싱글 스피드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하나밖에 안 단 경우도 많고 아예 산에서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점프 코스 같은데 또는 스케이트 파크, 스트릿에서 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인데 MTB긴 MTB예요. 마운틴 바이크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취향들이 되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장르도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XC에서 엔듀어런스 XC 그리고 트레일 그리고 올마운틴 그리고 엔듀로에 또 뭐 슈퍼 엔듀로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보면 어필이냐 다운힐이냐 이쪽 XC 쪽으로 갈수록 어필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가벼워야 되고 그래서 모든 지형지물을 소화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샥이 좀 더 가볍고 트래벨도 짧고 그러다가 샥이 점점 더 트래벨도 넓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튼튼해져야 되고 더 무거워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달리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이 그래비티라고도 하더라고요. 중력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다운힐을 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장르가 있대요. 이제 제가 캐나다 사이트를 읽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 캐나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악지형이 되게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집에 MTB를 한 대 가지고 있을 정도로 MTB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좋아했던 더트점프 같은 장르도 소개를 해줬고요. 펫바이크도 있어요. 캐나다는 진짜 눈 진짜 많이 오거든요. 눈 많이 오고 흙길 이런데 뭐 굳이 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데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펫바이크 같은 종류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뭐 투어러도 마운틴 바이크 투어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르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엔듀로 이거는 뭐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다양한 장르 속에서 자기가 맞는 걸 선택해서 다양한 세팅을 약간 인정해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잘 모르지만 짧은 식견으로 괜찮은 글을 읽은 것 같아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봤고요. 이렇게 장르가 다양하니까 카본을 써가지고 진짜 경량한 엄청난 XC가 아닌 이상 비싼 샥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XC가 전반적으로 저렴해서 입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로 입문했다가 자전거에 반은 라이더잖아요. 스킬이 엄청 뛰어난 라이더라면 하드테일 가지고도 막 산악지형을 소화하긴 하더라고 외국 영상들 보면.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초심자들 특히 입문자들은 그거 가지고 진짜 산악지형에 가게 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진짜 산을 타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빵으로 올마운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올마운틴 타봤는데 다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실수해도 샥이 다 챙겨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어느 정도 산을 탈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 올마운틴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정리가 되셨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고 거래를 하실 거면 MT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험하게 타는 그런 장르의 자전거잖아요. BMX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장르의 자전거들은 아무래도 샥의 상태라든지 프레임의 상태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새 상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상 션이었고요. 혹시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니까 이럴 때는 진짜 MTB가 생각나는 계절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션이었습니다.